손가락 마디를 한번 살펴보세요. 관절이 유난히 굵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물건을 잡거나 병뚜껑을 열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주먹을 쥐기가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드는 탓으로 혹은 관절염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절염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류마티스로 잘못 알고 강력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으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단순 퇴행성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면 발병 후 단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관절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두 질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지금 당장 내 손가락 통증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질환의 정체부터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퇴행성 관절염, 의학 용어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절 연골이 오랜 시간 사용과 마모로 인해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달리면 마모되는 것처럼 관절도 수십 년 사용하면 닳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노화와 기계적 마모의 문제입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자기 자신의 관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몸속 경비원이 갑자기 집 주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부터 진행 방식, 침범 부위,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24만 6,858명에 달합니다. 이 중 여성 환자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이상 많이 발병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 세계 유병률은 약 1%에서 2%이며 55세 이상 여성에서는 약 5%까지 올라갑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훨씬 더 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에서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특히 손의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국내에서도 5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질환을 구별하는 핵심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어느 마디가 아픈가, 즉 침범 관절의 위치입니다. 손가락에는 3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손톱의 가장 가까운 끝마디를 원위지강관절,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를 근위지강관절, 그리고 손등 쪽의 커다란 마디를 중수지절관절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의 끝마디, 즉 원위지강관절을 주로 침범합니다. 이 끝마디에 뼈가 자라면서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혹이 생기는데 이것을 헤베르덴 결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디에 생기면 부샤르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결절들은 매우 단단하고 뼈처럼 느껴지며 만졌을 때 딱딱합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즉 원위지강관절은 대부분 침범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두 번째 마디인 근위지강관절과 손등 쪽의 중수지절관절, 그리고 손목 관절을 주로 공격합니다. 이 차이 하나만 알아도 집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합니다. 끝마디가 굵어지고 딱딱한 혹이 생겼다면 퇴행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마디와 손등 쪽 마디가 부어오르고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단서는 아침 강직의 지속 시간입니다. 두 질환 모두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 시간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아침 강직은 대개 30분 이내로 짧게 지속됩니다. 잠시 손을 움직이고 따뜻하게 하면 금방 풀립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침 강직은 일시간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오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류마티스학 지침에서도 아침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염증성 관절 질환의 강력한 신호로 봅니다. 만약 아침마다 손을 30분 이상 풀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하고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서는 통증의 패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활동과 비례합니다. 손을 많이 쓰거나 오래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집니다. 저녁 무렵에 더 아프고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 통증 패턴이라고 합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은 안정을 취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쉬고 나면 더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간 통증이 심하고 새벽에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면 오히려 조금 나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네 번째 단서는 부종과 열감의 성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관절이 부어오를 수 있지만 그 붓기는 대개 단단하고 뼈 구조가 변형된 느낌입니다. 해베르된 결절처럼 딱딱한 혹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붓기는 연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관절막에 염증성 삼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물풍선처럼 부드럽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관절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온기가 느껴진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전신 증상의 유무입니다. 이것이 두 질환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순수하게 관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해당 관절이 아프고 굳을 뿐입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 증상과 함께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 원인 불명의 미열, 체중 감소,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증상보다 이런 전신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뼈마디가 아프고 쑤시면서 온몸이 피곤하고 열이 나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 퇴행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단서는 대칭성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왼쪽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아프다면 오른쪽 같은 마디도 거의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행성 관절염은 비교적 비대칭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쪽에서 먼저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이 먼저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퇴행성도 양쪽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정확한 좌우 대칭성은 류마티스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6가지 단서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끝마디에 딱딱한 혹이 있고 활동 후 아프면서 30분 내로 아침 강직이 풀린다면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끝마디는 멀쩡한데 두 번째 마디와 손목이 말랑말랑하게 붓고 열감이 있으며 아침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고 피로감과 미열까지 동반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검사에서 특징적인 표지자가 나타납니다. 류마티스 인자라 불리는 RF 검사와 함께 항CCP 항체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항CCP 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특이도가 무려 9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항체가 양성이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CRP와 ESR이라 불리는 염증 지표가 류마티스에서 뚜렷하게 상승합니다. 반면 순수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러한 혈액 표지자들이 대부분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손가락 마디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혈액 검사를 권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검사가 아니라 두 질환을 가장 확실하게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기 진단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증상이 시작된 후 실제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8년이 걸립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후 초기 6개월에서 1년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절
연골과 뼈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손상됩니다. 그리고 일단 파괴된 관절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다면 관절 손상을 획기적으로 늦추거나 심지어 멈출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주먹 쥐기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완전히 펼 수 있다면 퇴행성에 가깝고 일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뻣뻣하다면 류마티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결절 확인법입니다. 손가락 끝마디를 반대편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뼈 같은 혹이 만져진다면 해베르된 결절로 퇴행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두 번째 마디나 손등 쪽 마디가 말랑말랑하게 부어있고 누르면 아프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감 확인법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손가락 마디를 만져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다른 피부보다 확실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염증이 활발하다는 신호이며 류마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칭성 확인법입니다. 아픈 마디가 양쪽 손에서 거의 같은 위치에 동시에 나타났는지 확인하세요. 정확한 좌우 대칭이라면 류마티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질환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상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열요법과 냉찜질에 대해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따뜻한 온열요법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활동 전 손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그거나 온찜질을 하면 관절 유연성이 올라갑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염증이 활발할 때는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열감이 심할 때 차가운 찜질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 손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펴고 모으는 간단한 범위 운동은 두 질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시간대에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 각 손가락을 천천히 완전히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10회씩 반복하세요. 이는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식이 조절입니다. 두 질환 모두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를 주 2회 이상 섭취하고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염증을 촉진하는 포화지방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7일자가 관찰 및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일차에는 증상 기록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 강직 지속 시간을 기록하고 어느 마디가 아픈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3일차에는 온열 또는 냉찜질을 시작합니다. 활동 전 10분 온찜질 또는 활동 후 염증이 느껴질 때 10분 냉찜질을 시도해보세요. 4일부터 5일차에는 손 운동 루틴을 추가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손가락 굴신 운동 10회씩을 시행합니다. 6일차에는 식단을 점검합니다. 가공식품과 붉은 육류를 줄이고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 같은 항염증 식품을 한 끼 이상 포함시켜보세요. 7일차에는 일주일 동안 기록한 증상 일지를 검토합니다. 아침 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붓기와 열감이 있거나 전신 피로가 동반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예약하세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강직이 1시간 이상 매일 지속될 때, 관절이 붉어지거나 뜨겁고 눈에 띄게 부어오를 때, 원인 불명의 미열과 극심한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3개 이상의 관절이 동시에 아프고 좌우 대칭으로 발생할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소시지처럼 전체적으로 부어오를 때는 즉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끝마디에 딱딱한 혹이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커진 경우 통증이 주로 활동 후에만 생기고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도 확진을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마디 통증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구별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없이 전문의를 찾으세요. 조기 진단이 여러분의 손 건강을 그리고 일상의 질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손이 오늘도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